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동남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한 전술 분석이나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한편의 애증이 엇갈리는 이별 비극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이별을 통보했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이제 와서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처절한 후회와 미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K리그 울산 HD의 지휘봉을 잡게 되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은 울산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얼마나 받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언론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연인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며 혹시 새로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내뱉는 씁쓸한 한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뒤늦은 후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교훈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명확합니다. K리그 최강팀 중 하나인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수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이룬 자랑스러운 K리그 복귀죠.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울산이 아닌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팬들이 보인 반응,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의 세부 조항부터 특히 연봉 하나하나를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절 받았던 약 28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국민들에게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감독을 스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이한 현상의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건 마치 이별한 뒤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밤새 옛 연인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는 행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의 눈에 K리그의 강호, 울산 HD는 신태용 감독의 새로운 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연봉에 집착하는 겁니다. 울산에서의 연봉이 인도네시아 시절만큼 되느냐? 이 질문의 진짜 속내는 돈의 액수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래, 그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진 몰라도 적어도 나랑 있을 때가 경제적으로는 더 풍족했어 라는 아주 처절하고 필사적인 자기 위안인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자신들이 더 나은 파트너였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싶은 그야말로 약하고 서글픈 방어 기제인 셈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가장 뼈아픈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국 팬들의 가차 없는 배신입니다. 팬심이 협회를 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떠나버린 신태용 감독을 향해 여전히 슈퍼스타라 부르며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태용 감독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결국 PSSI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서 악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집안 식구인 팬들에게마저 등을 돌리게 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죠. 감독도 놓치고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울산의 계약서에 펜을 든 그 순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스스로의 목에 지울 수 없는 올가미를 씌운 격입니다. 이제부터 울산이 거두는 모든 승리, 한국에서 신 감독에게 쏟아지는 모든 찬사는 그대로 비수가 되어 그들의 자존심에 날아와 꽂힐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은 셈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때 국민 영웅이라 불렀던 옛 감독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태용 감독의 퇴장은 인도네시아 축구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 그는 다름 아닌 네덜란드의 살아있는 전설, 패트리 클라비버르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레전드라 할지라도 인도네시아에서 그의 이름 앞에는 신태용 다음에 온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붙게 될 겁니다. 이제 클라비버르트 감독이 내리는 모든 결정, 그의 모든 경기 결과는 예외 없이
신태용이라는 거대한 비교의 잣대 위에서 평가받게 될 운명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 상대 팀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은 경기장 밖에 있을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슈퍼스타로 남아있는 신태용 감독의 환영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클라우이버르트 감독을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넨 셈입니다. 그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클라이버르트가 실패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가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그가 만약 성공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의 성공이 과연 팬들의 마음속에 이미 신화가 되어버린 신태용 감독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성공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전임자만 못하다는 평가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잔인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처절한 비극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감독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마치 낡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징을, 희망을, 인도네시아 축구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았던 하나의 기폭제를 제 손으로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독히도 씁쓸한 삼각관계라는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한쪽에는 먼저 이별을 고했지만 이제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떠나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들과 같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난 옛 연인 신태용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 그의 모든 성공은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알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신 감독에게 보이는 지대한 관심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이고 자책입니다. 제 손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던진 자가 이제와 다른 사람의 손에서 그 보석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쉬운 해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태가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을 만났다면 그를 지키는 것 또한 팀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바로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도네시아 축구의 이 뒤늦은 후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